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내 친구인 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내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지금은 내 친책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컴플렉스가 있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컴플렉스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먹고 내 자신의 모습 중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적어 나가면 정말 많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100개쯤? 하지만 그 모습들도 결국 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짜 나라는 거, 그리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나를 만드는 소중한 거, 여러분을 만드는 소중한 것들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가슴 설레며 달려온 햇빛선입니다. 네, 가슴 설레는 우리 햇빛선을 반갑게 환영해주는 그래 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입니다. 안녕. 그래그령님이 갑자기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네요. 네네. 네, 뭐 있으세요? 그거 먼저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그래요? 먼저 까면 조금 그런데. 우리 지영한테 갑자기 던져봅시다. 저는 사실 말하는 게 컴플렉스예요. 네? 말하는 거요? 네, 말을 제가 예전에 좀 병에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병이요? 네.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 예, 그래가지고 발음이 어눌해진 순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휴유증이 한 3년 갔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오는 컴플렉스가 있고, 네. 약간 마이크 공포증이라고.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따라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DJ 자리도 사실 네. 어렵게 앉은 거죠. 너무 감사한데요. 네. 용기 내어 앉아준 우리 지영의 박수.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컴플렉스가 생기고 나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의 컴플렉스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뭘까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컴플렉스가 아니고 기미가 됐더라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주근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주근깨가 있었고 그때 그냥 홍당무가 별명이었어요. 근데 그 홍당무라는 소설에서 보면 주근깨 남자 소년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이 그런 문학 작품을 읽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홍씨여서 그러긴 했는데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것만 없으면 좀 깨끗하고 좋을 것도 같은데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는데 나이 드니까 김이고 제 주변에 아줌마들 다 있더라고요. 없는 것도 자꾸 생기고. 네, 맞아요. 저는 글씨 쓰는 거. 글씨가 못 써요. 글씨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글씨가 못났을까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어른 글씨 있잖아요. 되게 약간 정자 같으면서도 진짜 어른이 쓴 것 같은 글씨, 그런 글씨를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부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런 글씨긴 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사실 그 글씨를 보기 전에 마음은 같지만 그런 글씨 되게 부러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 딸이 제 글씨랑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은 엄마 글씨가 좋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는 이게 컴플렉스인데 이러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연아 어른인데도 이렇게 귀엽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귀엽지도 사실 않은데 어떤 때는 막 쓰다 보면은 제가 못 알아보는 그런 글씨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 좀 어디 나가서 뭐 작성한다거나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금 활동할 때 대표로 누가 쓰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게 요즘 그 코로나나 미디어 때문에 아이들이 글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어른들조차도 스마트폰 생활하면서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콤플렉스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쭉 이거 하나만은 진짜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이랬다가 뭐 좀 괜찮아졌다 이런데 얘는 그냥 누가 딱 건드려서 컴플렉스 물어보면 바로 그냥 딱 나오는 답.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성격 검사에서 하다 보면 나의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영이 지금 저렇게 말 못하고 떨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 기계 받지고 있잖아요. 우리 총괄 PD가 되셨잖아요. 네, 아무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쓰지 못하는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분명히 네. 우리 해피선도 분명히 글씨와 또 다른 무언가 다른 분야로 에너지를 쏟고 있을 텐데 이런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DJ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더 그런 게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진짜라니까. 네. 왜 어떻게 하다가 컴플렉스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왜 얘기를 했는지는 아마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친구들이랑 그 몬스터 차일드라는 책으로 그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책을 봤을 때 그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또 애들이 느낀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 형님한테 부탁을 했죠. 제안을 했어요. 우리 다음에는 어른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른들의 그렇죠. 생각을 한번 같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렇게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이들의 책이긴 한데 사실 아이들의 책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시리즈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구미호 카페 아니면은 무슨 탐정인데 고양이 탐정 깜냥 뭐 이런 식의 그 유명한 시리즈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재미에 치중한 것들 천천당 그거 도서관 가면 대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흥미 위주의 책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 그거에 맞서서 또 이제 제목이 우리 지난번에 몬스터 차일드가 흥미진진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알맹이도 있고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현 사회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아마 해피선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우리 지영도 함께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른들 우리 애들 얘기 말고 아이들은 사실은 그 몬스터 차일드의 그 몬스터에 치중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괴물 같은 그 모습이 오히려 아이들은 편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는 부분에 이렇게 흥미를 보였다면 우리는 이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이 책이 건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형님이 그냥 요거 잠깐 간단하게 책 소개 먼저 해주실래요? 간단할까요? 뭐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왔으니까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 적어놨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책에서 아이들이 읽고 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MCS 여기서 보면 뮤턴트 캔서로스 신드롬 그래서 돌연변이 종양 증후군이라고 되게 무시무시하고 전문적인 병 같은 이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있느냐? 저 검색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없어요. 진짜 있는 건가? 없어요. 소설은 소설일 뿐. 그런데 이거를 또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전부를 알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설은 그럴 법한 이야기를 정말 적어낸 게 소설인데 아마도 이런 좀 독특한 현상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생겨나는 이런 변이들에 대한 공포가 이런 모습으로 좀 가상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MCS 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진 아이들이 새로운 그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마을에는 또 기이한 일들이 먼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뭐 집단 그 가축들이 뭔가 습격을 당하거나 하는 공포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전학 온 친구들과 그 사건이 맞물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돌연변이 종양 증후군을 가진 친구가 그곳에서 이렇게 가축들을 습격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이런 변이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 오하니와 그다음에 산들이라는 그 남매가 사실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이 시골로 전학을 온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서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여러분들과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지만 어떻게 해서 내 자신과 타협하는가, 화해하는가,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되는가,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또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로 이게 줄거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로. 네. 이게 아동 문학인데 이게 저 사실 책을 그렇게 잘 찾아서 읽지를 못해요. 손이 이렇게 선뜻 가는 타입은 아닌데 네. 이거는 제 딸도 한번 재밌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봤는데 후루룩 시간이 어느새 네, 가더라고요. 네. 너무 이게 내용이 전개도 그렇고 빠르고 막 흥미진진하니까 후루룩 가서 되게 재밌게 본 네.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펼쳤을 때 사실은 이게 저 살짝 무서웠어요. 너무 이게 공포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문의 정체모를 누군가에게 습격당하는 내용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의 그 온작품 읽기라고? 이 애들이 읽어도 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작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 소개를 놓쳤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 작가분께서는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쵸.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다행히도 또 이분께서는 그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 사실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지영? 그죠. 근데 지금 그 힘든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이 있는 거죠? 한 26명에서 많게는 30명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 30명이 다 똑같지도 않을 텐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이해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책을 썼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있어요. 작가 소개 부분에 식스팩이라고도 있고 뭐 수상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이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나서 감흥이 생기신다면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품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왜 징그러워 이상하다. 너 같은 MCS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니? 근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딱 바뀌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 처음에 그 외양간인가요? 거기서 소가 되잖아요. 잡아먹힐 때 처음에는 MCS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늑대일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늑대는 없지만 어쨌거나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동물일 수도 있는데 이걸 MCS라고 특정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그림자 때문인 거잖아요. 네. 어떤 그림자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그만 범인일 수 있을까?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남자 아이 이름이 뭐죠? 그 반에 연우요? 연우를 특정 짓고 얘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일 수도 있어. 놀래지 마.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연우에게는 사실은 연우 말고도 또 다른 MCS였던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내용들이 부모들이 버렸다고 해요. 그렇죠. MCS로 태어났을 경우에 이제 치료할 치료법도 마땅치가 않고 그 아이들을 사회적 시선에서 지켜내면서 키워나가기도 힘들다 보니까 부모들이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 버려진 아이가 연우의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연우랑 연우 여동생. 네네네. 연우도. 그랬군요. 제가 또 놓쳤던 부분 감사해요. 근데 그 승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우는 그런 누명을 마다하지 않고 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밝혀져 있는 연우라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프레임들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해피선은 뭐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좀 혹시 이 책 보고 운 사람 있어요?
지금 본인이 울었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구나. 네, 저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왜, 어떤 장면이었냐면 네. 한이가 네. 처음에 변이한 이후로 네. 사실 처음 변이한 그 모습을 자기가 느꼈을 때 그것도 좀 감동이었는데 네. 왜냐면 막 자유롭게 좀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 고리를 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노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동이었는데 두 번째로 다시 만날 때가 있어요. 변이 자기 안에 그 자기 본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혼잣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마음속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나와달라고. 그 장면, 그 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얘가 어린데 이제 뭔가 대견하고 뭔가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혜수선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우리 한이에게 네네. 엄청난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엄마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이 엄마가 돼서 어머 얘가 이렇게 컸구나. 네네.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좀 대견하면서 좀 되게 그랬어요. 네. 좀 감동이었어요. 그 장면. 그럴 자기 수 있죠. 안에 그 변이를 끌어내려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좀 저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네네, 그렇죠. 네네. 자식의 성장을 내 눈으로 지켜본 듯한 그런 감동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운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요. 엄마가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한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믿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대단한 용기를 낸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손가락질도 있고 그걸 피해서 계속 학교를 옮겨 다녔고 원래 그 마을에서도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도. 만약에 우리가 그 MCS의 부모라면 네. 이건 정말 난감한 일인데 사실 이게 MCS까지 갈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 주변에는 요즘에 네. 자폐를 가진 친구들도 많고요. 네. 또 경계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달리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게 되거나 또 바르지 못해서 피해를 줄까 봐 더 엄하고 되게 혹독하게 아이를 단도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사회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게 허용되는 사회였는데 네. 요즘은 그게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ADHD는 뭐 경계서 지능이나 뭐 자폐나 분명히 우리 때도 있었는데 우리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간 사회였다면 지금은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더 많이 손가락질하고 피해자라고 하고 따돌리고 이제 좀 극단적이 됐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움직임들도 많고 그러니까 포용해주고 싶은 부분도 많지만 또 반대로 이기적인 그렇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또 강해지면서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배려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친구들한테 더 나를 세우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엄마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런데 결론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도도 물론 중요하고 부모도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주위에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 친구 한이처럼 결국 연우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지자. 지지자가 있었잖아요.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아마 한이가 지금처럼 있었으면 얘는 결국에 그걸 못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런 친구들을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제가 그 한이랑 산들이 엄마였으면 사실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산들이 엄마도 그랬어요. 아니 이 극 중에 나오는 그 엄마처럼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냥 좀 숨기고, 그러니까 그래, 드러내지 않고, 근데 치료는 치료대로 잘 받고, 약간 시시시시 하면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피해를 꼭 주지 않았어도 네가 그랬지, 손가락질 당하고 막 따돌림 당하고 이럴까봐 좀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이 아이한테 올바른 방향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너무나 많이 배려받는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실제로 역경, 어려움 이거에 대한 면역이 좀 적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뜨신물 안 나오는 세상에서 살았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에어컨이 웬 말입니까? 어린 시절 선풍기가 땡이었습니다. 네. 은행에 가야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시기를 살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우리 이렇게 폭염 속에서도 사실 에어컨 틀고 집에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그렇네요. 그리고 전 또 이거 책을 읽었을 때 아까 주위의 그런 시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MCS 치료센터 막 권리 반대한다. 네, 맞아요. 혐오 시설로. 그 뭐죠? 그 님비. 네, 맞아요. 맞죠? 내 지역에는 들어오면 안 돼. 옛날에 막 지역 이기주의 막 이랬나요? 그런 걸로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막 그런데 이게 저도 근데 여기 보면 승아라는 아이가 진짜 그 마을에 소도 막 잡아가고, 그렇죠. 가수원 나무도 뽑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면은 저도 당연히 근데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최소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뭐 그때도 뭐 사실 막 환영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 같이 살아야 하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여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조차도 뭐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건 그러니까 안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어쩜 이런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그걸로 크게 죽거나 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아주 작게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돼요.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 없고 끊임없는 노력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실 진짜 산만한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는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보호보다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어른들은 이해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또래 친구들은 사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뭐랄까 다양성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포용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생닭이 들어갔었잖아요. 한이 사물함에 날고기. 네, 너네 MCS들은 이런 거 먹는다며 해서 넣어놨던, 정말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이제 시골로 그 전학을 결심을 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예요. 카더라 너무 그렇다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MCS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막아내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떤 배려들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현 상황과도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거든. 진짜 많아. 네, 많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네. 사실 아이들도 필요한데 어른들이 가장 필요한 거죠. 맞아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 대상으로 좀 이런 교육이 잘 되면 아이들은 덩달아 오지 않을까. 어른들이 보고 만드니까 아이들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이게 정말 결국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그 단톡방. 네, 그 문제 뭐 정보 같은 거 이렇게 막 주는데 올려주는데. 전 안 봐요. 가족방에 올려주셔도 그냥 오늘도 올리셨구나 그냥 넘어가요. 그쵸. 네. 좀 이것도 조금 분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저희가 어른들만 모여서 조금 다르게 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 애들은 그 변신해서 뛰어노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모습만 그렇지 않다면 저 허리도 아프고요. 팔다리도 아프고요. 이렇게 쭉쭉 뻗어서 나무 위를 난대잖아요. 너무 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그런 체력 갖고 싶어요. 수영 저 못하거든요. 막 저 바닥까지 숨 참고 뭐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햇빛선 우리 결국은 한이가 마지막에 그 장면 저는 그거 기억나거든요. 친구들한테 나 MCS야 라고 할 때 선언하듯이 나를 깔 때 이런 통쾌함이 네. 그쵸. 대단해. 그쵸. 아니 박수치. 그쵸. 근데 그거의 원동력은 결국은 뭐였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은 거. 그쵸. 네. 그러니까 그 MCS라고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거. 그래. 사실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지만 그게 나다. 그 모습도 나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인정이 되면서 그런 나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나중에 도와줬잖아요. 그쵸. 자기 괴롭히는 사람. 너무 짱 멋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약점을 가진 친구가 자기를 인정하면서 말씀하신 그죠? 그게 결국은 도울 수 있는 강점이 됐다라는 거. 그러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참 심성도 멋진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은 친구가 설령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친구를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이가 돼요.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죠? 어른도 되고 우리 아이가 또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맞아요. 우리는 그러네요. 우리는 어른이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어른입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몬스터 차일드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내가 이런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또 아니면 내가 이런 것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일단 편견에서도 조금 멀어져 보시고 자기 자신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이게 내 모습이야.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이래 이렇게 좀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해피선의 글씨는 어떻다? 저요? 네. 귀엽고 사랑스럽다. 갑자기 왜 영어 단어가 딱 유니크하다. 한글이 더 딸리네요. 그러네. 뛰어난 영어 실력. 네. 그리고 나의 그레그레형의 주근깨는 매력 포인트다. 매력 포인트다. 네. 네, 그러네요. 우리 지영의 이미 극복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렇게 말하는데 방송하시는데. 그죠? 네. 그냥 더 하고자 하는 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욕심. 하지만 욕심이 결국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몬스터 차일드 책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책을 가지고 올 거고요. 우리 몬스터 차일드가 준 여운을 기현의 뉴스를 들으시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해피선 지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